대한민국에서 이제 빅5라고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혈관내과 연구소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네. 의생명연구센터 소장을 또 역임을 하셨고 네. 진료와 연구 양쪽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비만 당뇨라서 그런지 예. 진짜로 네. 군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딱 교수님을 뵙고 느낀 게 저하고 체형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만하고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예. 제가 비만하면 또 환자들에 대한 신뢰도 없어질 거고. 아니 근데 뭐 예. 피부과 의사가 피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꽤 있죠. 예,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안과 의사신데 예. 두꺼운 안경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또 뭐 탈모 치료한 사람이 대머리면 또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조교수, 부교수 할 때까지는 예. 체중이 막 늘더라고요. 예. 체중이 느는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 몸무게보다 얼마나 많이 더 살이 찌셨던 거예요? 그 당시.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솔직하게요. 제가 10kg 이상 쪘습니다. 그러면은 예. 제일 좀 뚱뚱했을 때보다 지금 한 10kg 정도가 빠지신 거네요. 더더군다나 저희 그 집안이 좀 당뇨병 내력이 있습니다. 아, 집안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당뇨병이고 예. 누나 셋, 형님 다 당뇨병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을 6권이나 내셨더라고요. 건강과 관련된 책이겠죠?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당뇨 비만 쪽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환자들은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손톱이 자라는데 몇 주가 걸립니까? 아세요? 조금 걸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그러고 또 환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당뇨병 환자, 비만 환자들이 짜장면을 왜 못 먹는 건데 예. 파스타도 먹을 수 있지 않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당뇨 한 끼 밥상이라고 책을 하나 요리책을 썼고요. 예.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책 제목을 아다호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다호? 아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었어. 아, 이게 다 호르몬 때문에 아다호.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을 중심으로 이제 비만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르몬을 다스리지 않고 비만을 해결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도미노처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비만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 또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비만을 갖다가 유발하는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만을 정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비만인데 네. 비만하고 호르몬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만해지는 이유도 예.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예를 들면 식욕 호르몬이 있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은 이제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인데 그게 안 나오면 또 이제 비만해질 계속 수밖에 먹을 수밖에 없겠죠. 또 비만해지게 되면 지방이 쌓이지 않습니까? 예. 지방에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개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나쁜 호르몬, 소위 말하는 독소 같은 예.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이 비만이 우리가 질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방이 쌓이다 보면은 그 내장 지방에서 나쁜 호르몬들 때문에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비만의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모든 뚱뚱한 사람이 다 당뇨 걸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스모 선수 얘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스모 선수 뚱뚱하거든요. 엄청 뚱뚱하죠. 그런 사람들이 당뇨가 없습니다. 당뇨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스모 선수 아니, 장수를 못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스모 선수가 있을 때는 예. 당뇨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모 선수들은 근육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 근육이 예. 사실은 당뇨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갖다가 막아주는 방패거든요. 우리가 당뇨병을 예. 근육과 지방의 투쟁이다.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허벅지에서도 근육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당뇨까지 얘기하면 지금 당뇨병 인구가 2천만 시대인데 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이제 당뇨병이 발생될 확률이 보통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합병증, 당뇨병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나이에 나한테 오면 좀 안타깝다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본 가장 어리거나 젊은 환자는 몇 살쯤? 20살 정도 돼서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당뇨 때문에 왔거든요. 20살인데 당뇨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슐린도 당연히 비만은 있겠고요. 140kg였습니다. 140kg이요. 소아 청소년의 비만율이 갈수록 늘어나며 노인성 질환을 겪는 젊은 층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21살 안상재 씨는 16살의 나이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체중이 140kg. 혈당은 정상 수치를 3배나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따로 알기로는 합병증이 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발가락이 썩는다든지 아니면 눈이 멀다든지 아니면 또 간 수치가 높아져서 간 경화가 온다든지의 그 증상을 알고 있거든요. 늘 최악의 상황이 염려되는 상재 씨. 결과는 어떨까요? 혈액 검사한 거에서 보면은 아직도 당화의 속도가 9점이 높고 체지방량이 57.5%야. 상당히 많지. 네, 그 혹시 지방이 많으면 지방간 해가지고 간 수치 올라갈까요? 간 수치는 지금 올라가 있어. 62, 46 이렇게 나왔잖아. 네. 중소지방 아직 높고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대사적인 합병증은 제일 먼저 되는 게 혈관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 인생의 황금기.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비만이라도 성인 비만보다 소아 비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아 비만이 곧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요. 소아 때부터 비만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오랜 시간 우리가 지방세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만의 합병증들이 더 호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만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합병 중에서 최악의 합병증이라고 그러면 암이 되겠죠. 암이군요. 예. 제가 경험했던 어떤 안 좋은 기억은 예. 당뇨병 환자, 비만 환자들은 결국은 이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10년, 20년 보게 됐던 맞습니다. 병이었는데 체중 빼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못 빼고 그랬었는데 막 어느 날 뭐 체중이 쭉쭉 빠져서 그럼 10kg 또 좋은 경우일 그래서 수도 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예. 혈당 수치는 올라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는 예. 당뇨병 환자들, 비만 환자들이 췌장암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췌장암이 가장 최악의 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3, 4개월 사시다가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 비만이 그냥 단순한 외모상의 문제 아니면 뭐 단순한 경증 환자 이런 예. 게 아니고 예. 이게 갖고 올 아주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생각하면 비만을 우리가 왜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네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만이나 당뇨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암이 최소한 13가지 정도는 된다. 이렇게 알고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